안녕하세요. 맨발 걷기 하는 새내기할배입니다. 이번 영상은 원래 맨발 걷기 다이어트를 준비하려 했는데 순서를 바꾸어서 제 아내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 합니다. 제 아내는 끝도 없이 자랑거리가 많지만 지금 아내의 자랑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는 저보다 한 달 반쯤 후에 맨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맨발 걷기를 먼저 하면서 숱하게 자랑했지만 아내는 그때마다 시큰둥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맨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발톱이 살아나는 것이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제 아내는 종합병정입니다. 머리부터 보면 머리에는 뇌수막종이 있습니다. 아직 그리 크지는 않지만 신경이 많이 씁니다. 혹이 있는 위치가 나쁘지 않아서 수술이 어렵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통이 심하거나 하면 아내는 이것 때문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가면 눈물샘이 고장 나 있어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제 아내가 매우 감수성이 높은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픈 것인데요.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래 고생하고 있고요. 위가 안 좋아서 소화제는 늘 달고 다닙니다. 장이 안 좋아 제 아내는 변비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심각하진 않지만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높고 HDL 콜레스테롤은 낮습니다. 아직 고지혈증이나 이상 지질혈증을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나빠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골 수치는 마이너스 2.5로 골다공증 초기 단계인데 심각한 것은 최근 몇 년새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4번 정도 골다공증과 비타민 D 주사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초기 허리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주 허리와 꼬리뼈에 통증을 느끼고 심하면 움직이기 어렵다고 합니다. 고관절과 무릎관절 그리고 꼬리뼈에 주기적으로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관절염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아내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내는 일을 하는데 이동을 많이 하는 편이라 이것이 악화될까 무척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백혈구 수치입니다. 아내의 백혈구 수치는 2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정상보다 훨씬 모자란 숫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도 골다공증처럼 해마다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부에 알레르기가 있어 몸에 열기가 조금만 있어도 피부가 몹시 가렵다고 합니다. 적당한 수준의 비만도 있고요. 특히 힘들어하는 것은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으로 진단받은 것은 아니지만 아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몸에 열이 많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아내는 맨발 걷기를 하면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이게 아내가 맨발 걷기를 계속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가요? 60대 중반의 중년 여성치고는 평균인가요? 지방간도 있다고 하네요. 질병의 꽃이 예쁘게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라,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솔직히 이 상황이 많이 슬펐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무언가 할 수 있으면, 뭐라도 비벼볼 언덕이 있으면 뭐라도 해보겠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저 마음만 아팠습니다. 견뎌내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게 제가 갖고 있던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보면 아무 내색도 못하고 밝은 척, 명랑한 척 살았습니다. 물론 아내도 그랬을 겁니다. 허리협착증으로 허구한 날 기어다니다시피 하는 남편이 얼마나 안쓰러웠겠습니까? 그러다가 맨발 걷기를 알게 된 것입니다. 맨발로 걸으면서 저와 제 아내에게는 많은 것이 다가왔습니다. 물론 아직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시작이니까요. 그렇지만 정말 큰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희망, 목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었던 것은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견디는 것이 유일한 목표이자 대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 희망, 목표, 계획이라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이 말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써보는 말들입니다.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 그 건강의 목표,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실천 방법.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목표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저는 아내의 병이나 증세에 관한 자료들을 닥치는 대로 찾고 들어보았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창자, 위, 간, 피, 뼈, 면역, 음식, 비타민, 서양의학, 한의학, 기능의학, 식품, 약초, 뇌, 수면, 스트레스, 마이크로바이옴, 활성산소, 항산화, 이런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골다공증과 백혈구 감소증에 관한 자료를 먼저 집중해 찾아보았습니다. 이 두 개를 빨리 고쳐야 할 질병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골다공증에 관한 자료는 너무 많아서 뼈대를 추리기가 어려웠고, 반대로 백혈구 감소증은 자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백혈구 감소증이 더 급하다고 생각되어서 이쪽을 주로 찾아보았습니다. 골다공증은 그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대부분의 백혈구 감소증에 관한 자료들은 항암 치료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싶은 내용과는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현대의 주류 의학계의 자료들은 백혈구 감소증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이었고, 무엇을 어떻게 해라 라는 정보는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일시적일 수 있으니 시간을 두고 다시 재보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아내는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백혈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백혈구 감소증으로 제 아내는 실손보험 가입이 거부되기도 했었습니다. 한참을 뒤진 끝에 기능의학을 하는 닥터덕 선생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게 저에게 아주 귀한 알맹이 귀띔이 되었습니다. 백혈구 숫자가 감소하는 증세를 영어로는 루코페니아라고 합니다. 백혈구를 영어로는 루코사이트라고 하는데, 앞부분의 접속조사 루코가 그리스 말로 희다, 화이트란 뜻입니다. 페니아는 부족하다 라는 뜻입니다. 백혈구가 감소하는 까닭은 크게 볼 때 만드는 쪽의 문제와 쓰는 쪽의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닥터덕 선생님은 백혈구 감소증이 있으면 우선 쓰는 쪽에 원인이 있지는 않은지 알아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드는 쪽에는 문제가 없지만 백혈구를 많이 써버리면 수치가 적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혈구가 줄어들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장 기능이 나빠졌을 때, 특히 창자가 새고 있을 때. 둘째, 약물 부작용, 특히 항경련제, 항암제, 고혈압 치료제, 진통소염제, 이런 약을 먹고 있을 때. 셋째, 중금속에 많이 노출되었을 때. 넷째, 만성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제 아내에게 약물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중금속이나 바이러스는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장 개선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효과가 없으면 중금속이나 바이러스 검사를 해 봐야겠죠. 쉬운 문제라고 했지만 장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쉬울 리가 없습니다. 다만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서 백혈구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장이라고 합니다. 입에서 시작하여 항문으로 이어지는 긴 소화관은 사실 몸의 안이 아니라 밖입니다. 따라서 소화기관은 밖에서 들어오는 각종 바이러스, 세균, 염증 물질, 독소와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창자는 밖에서 들어온 물과 음식물과 같은 영양소를 흡수하는 곳이라 외부의 적과 치열하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창자는 외부와 외부의 적과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의 70%가 창자에 모여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창자의 단면들을 보여줍니다. 가운데에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지나가는 장관내강이 있고 그 주위를 장점막이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혈관이 놓여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흐르는 피의 약 50%가 장 주위에서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혈관이 건강하면 장 점막과 주위에 물과 영양소 그리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혈관이 튼튼하면 장벽과 장 점막도 함께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장벽은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그 까닭은 장벽이 무너지면 이 틈을 통해 여러가지 음식 찌꺼기와 세균, 바이러스, 염증 물질들이 혈관으로 파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아무리 튼튼해도 장벽이 무너지면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장벽이 무너지면 장벽 주위를 흐르는 모세혈관에 있는 백혈구가 죽을 힘을 다해 이들 침입자들을 막아냅니다. 따라서 장벽이 약하면 백혈구 감소증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벽을 튼튼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내 미생물을 잘 키우는 것입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 요즘 아주 뜨거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서해안의 갯벌과 같습니다. 갯벌의 진흙은 땅을 감싸주어서 땅속의 생태계를 보호합니다. 장벽의 마이크로바이옴도 같은 위치로 장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장벽 밑에 있는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 장벽 바깥에 마이크로바이옴 갯벌을 잘 가꾸면 잠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따라서 혈관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혈관이 튼튼해집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링크는 위에 걸어 놓겠습니다. 더보기에도 적어 놓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요약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발바닥 펌핑과 어스팅 때문에 피 흐름이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이것은 맨발 걷기가 내피세포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내피세포가 튼튼해지면 또 죽었던 모세혈관이 살아납니다. 저는 이 모세혈관이 튼튼해지는 이 메커니즘이 저희 척추관 협착증을 고쳐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도 맨발 걷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의 혈관도 튼튼해지고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여 장 기능을 좋게 하면 백혈구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 아내의 백혈구 감소증 치료 메커니즘입니다. 맨발 걷기가 혈관을 튼튼하게 해준다는 메커니즘은 저희 허리협착증 메커니즘과 같습니다. 혈관이 튼튼해지면 따라서 장이 튼튼해질 거라는 메커니즘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마이크로바이옴이 개선되면 장벽이 튼튼해지고 그러면 백혈구 감소증이 치료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블랙박스는 아직 설명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저는 창자가 좋아지면 이것이 혈관에도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에는 세 곳의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어스팅의 항산화 기능은 분명하지만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메커니즘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장이 좋아지면 이것이 혈관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가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실한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은 블랙박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장 건강 개선만으로 백혈구 감소증이 치료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블랙박스가 남아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혈관이 튼튼해질 거란 확신이 들고 아내의 백혈구 감소증이 창자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잠시도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했습니다. 인터넷에 자료는 넘쳤지만 나에게 맞는 것을 찾는 게 어려웠습니다. 서로 어긋나는 내용도 있었고 좀 더 솔직하게는 먹어야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왕좌왕하다가 안되겠다 싶어 기준을 하나 세웠습니다. 무조건 시작하자. 시작이 반이다. 공부를 다 하고 시작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시작하자. 그리고 공부하면서 하나씩 고쳐나가자.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유산균을 먹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생물들의 먹잇감을 함께 먹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한 일은 그냥 요거트를 만들어 먹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요거트는 국민상식이죠. 그리고 양배추가 소화가 된다는 것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와 제 아내가 오랫동안 먹어왔던 위장약이 양배추를 원료로 한 것이었는데 오랫동안 이것 때문에 좀 편하게 살았습니다. 양배추가 좋은 식이섬유라는 것은 상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현미, 콩, 참깨, 들깨, 우엉, 비타민C 같은 것들을 골랐습니다. 장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해 저와 제 아내가 어떤 것들을 어떤 근거로 준비했는지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내의 백혈구 감소증을 치료하기 위한 과정과 치료 메커니즘을 가설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말씀드려 봤습니다. 앞으로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지켜볼 계획입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혈관은 무조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맨발 걷기를 하면서도 혈관 건강이 좋아지지 않으면 장을 의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창자가 외부의 공격으로 약해지고 있다면 이게 혈관 건강을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 참고한 자료는 다음 화면에 게시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